네. 당연한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그룹은 그룹이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그룹의 부인은 아이사하고 그 조그만 아주 소극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어는 너 이거 실수하면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 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지민이 아주 재밌는 네. 것 같은 네. 이 소설에서 왜 칼기가 그 항로를 따라갔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측만 분분했지 누구도 결론적으로 말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네. 김 작가님 이를테면 조정 실수 실수 하는 것이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다. 100%입니다.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소설에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칼기의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블랙박스로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쩔쩔맸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고르바초프가 설명을 합니다만, 비행 조종 장치를 스위치를 어디에 둬야 됐느냐 하면은 INS라는 눈금에 둬야 됐어요. 네. 그게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거기에 두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조종사들이 그걸 INS에 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 더 비틀어가지고 방향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종사 수동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러시아,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실수가 됐고,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스위치를 그 양쪽을 같이 이렇게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저기에 둘 수도 있는 것은 안 된다 네. 해서 보잉 측에서 스위치를 아예 고쳐버려, 분리해서 이거는 IS만 두게 하고 방향은 방향을 두게 스위치를 분리를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것이 그 확고부동하게 그 진실이 밝혀진 거죠. 네네. 오늘 김진명 작가님 모시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듣다 보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칼기 피격 사건도 미국, 중국 이렇게 여러 가지 강대국들 4강 속에서 놓여진 비극인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떤 강대국 사이의 비극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수할 줄 모르는 네.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역사.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으로 당했으면 화를 좀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한반도의 정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자유권을 찾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부든 시민사회든, 이건 뭐 서로가 없습니다. 정부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우리 정부가 눈치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그 정부의 강력한 어떤 의지를 밑에서 받침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게 사실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발언권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통일된 한반도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 네. 통일이 돼야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국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 단계고, 정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문화 통합부터 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독일 통합. 사례를 봐도 네. 문화 통합을 위해서 남북 교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소설들을 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저변이 형성되므로서 가능한 것인데 아까 장사미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장사미사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폭넓게 보는 눈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첨가하자면 김준명의 이 소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 앞으로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쓴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얻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힘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히 정보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민도 문도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운명이 그렇지 뭐 그렇게 가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는 누구냐 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까지처럼 복수를 외면하고 남에게 핍박받고 눌리고도 체념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픈 역사가 다시 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분주하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도 제출을 했는데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